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부가공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경남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이승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사실 도정 질문을 취소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져야 할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자꾸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냥 편하게 있기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정 질문을 강행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근데 자꾸 여기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친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래 너무 친해져 버리면 곤란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취임 1주년 지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취임 1주년과 관련해서 6월 30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 하시는 것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예. 그럼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운 변화, 올바른 혁신, 디딤돌을 놓은 지난 1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자화자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교육감님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좀 많이 아쉬웠던 점은 적어도 우리 경남 교육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해서 이제는 학교 현장에 좀 집중하겠다 하는 말씀을 혹시나 하실란가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실망을 금할 수 없었지만 교육감님께서는 한 말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이제라도 교육감님께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학교 현장에 집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도의회에서 제안한 무상급식 중지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을 돌연 중단하고 관련 문서 폐기를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 시에 설문지 폐기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서면 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의 중단 지시 전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혹시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 교육청 공문 자료에 의하면 이미 배포된 설문지는 회수하지 말고 이미 회수한 설문지와 통계 처리된 결과는 폐기 또는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또 유의사항에 보면 이미 진행된 행정행위가 불필요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진행된 행정행위가 불필요하게 악용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설문지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까?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 수렴을 중단을 시킨 것은 저로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지나치게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지나치게 커서 향후 문제가 될 것에 대한 그 교육감의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파기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것이 가지는 후유증, 그것이 지나치게 클 것에 대한 저의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대가 지나치게 많아서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우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 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6월 5일 도의회 의장님이 주재하고 경남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의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는 혹시나 대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 기관을 대표한다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 뭐 저는 국어 사전을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의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러지게 이거다는 못하지만 그 의미는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대표는 우리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를 대신해서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을 법인이나 단체의 자체의 행위로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무상급식의 중재회의에 당시 이현욱 행정국장님이 경남교육청의 대표로 참석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의 대표로 참석한 이현욱 행정국장의 발언이 교육청의 발언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예, 교육청의 대표로서 했던 발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늦게 교육청에서 그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우리 모두 기함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현욱 행정국장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고 교육청의 입장과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행정국장은 교육감님께는 아무런 보고도 없이 행정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밝힌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국장이 공식적으로 어떤 기자나 우리 도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이기보다는 의장님이 주재해서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상호 교섭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대표로서의 교섭의 과정에서 주장을 하고 하나의 어떤 교섭의 내용으로서 던진 것에 대해서 또 철회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공표의 장이 아니고 교섭의 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섭을 이게 교육감님 하시는 말씀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섭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일단 대표로 참석을 했으면은 예. 그 대표의 목소리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의 목소리는 곧 경남교육청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말이 어떤 말은 되고 어떤 말은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왜 대표라는 이름으로 내보내신 겁니까? 교섭의 과정에서는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을 그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철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외적으로 지금 얘기 의원님들 때의 전부 다 그 참석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육감님, 예. 피해 가시려고 하지 말고요. 예.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고 가는 게 오히려 뒤가 편하다는 경우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느끼지 않습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기서 행정국장님이 그러면 책임도 못 질 말을 하신 겁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살펴보면 그 내용과 밖으로 드러난 이야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우리의 원칙을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많이 훼손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비춰졌을 뿐인데 그때 우리 행정국장이 참여하기 전에 저와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했던 그 원칙적인 부분을
행정국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부분적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크게 우리가 교육감님, 그러면은 교육감님의 정확한 의지와 의도를 읽지 못하고 제대로 읽지 못하고 본인의 의도대로 말씀하신 이현욱 국장님께서 잘못을 저지르신 거네요, 그죠? 큰 틀에서 제대로 말씀을 하셨지만 큰 틀에 있어서 우리의 원칙은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개인적인 의견이 섞였을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정리했던 데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이 지적은 의원님의 지적으로서 저는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 그것이 질문은 예. 기관과 기관 간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민석이 교육청의 대표로 나오신 분이 본인의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거기 가미시켜가지고 그게 교육청의 생각인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래가지고 그게 교육청에 돌아가 보니까 제대로 된 의도가 아니었다. 이러니까 뒤집어버린다. 뒤집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뒤집어버렸죠. 그게 왜 뒤집어버린 겁니까?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우리가 한 발짝씩 양보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나갔다가 좀 더 나간 부분을 조금 땡기고 하는 것은 교섭의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마무리 짓기 전에 있었어야 되는 그 뒤에 우리는 좀 더 많은 양보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또 가서 또 어떻게 말씀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철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니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 그 아닙니까? 구체적 교섭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의장께서 중재를 하고 두 기관의 대표가 나와서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안을 냈다가 또 철회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이 중간에 낱낱이 공개가 되면서 마치 우리 교육청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만 큰 틀에서 교섭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 충분히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예. 도의회에 오셔서 의원들이 제안할 때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다가 뒤에 다시 뒤집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뒤집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비유하자면 우리가 70을 이야기를 하다가 65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그 교섭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마무리가 되기 전에 그것은 그 결과를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했을 때도 분명하게 그 선이 정해진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고 그리하고 일단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났어야 되는 겁니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 하는데 그것을 교육청에 가서 다시 또 생각이 바뀌었다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리 되면은 아니 그럼 그 교섭의 자리를 또 하고 또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할 때마다 말은 더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교섭의 자리는 또 하고 할 수 있죠. 교섭의 자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가 그 교섭의 자리를 또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다음 또 3차 모임도 예정되어 있었고 4차 모임도 예정되어 있었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한 차례의 양보안도 내고 그다음에 또 양보안을 내가면서 도하고 교육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자료 요청을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그 자료가 왔단 말입니다. 결국은 교육감님의 이런 사고가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다 그대로 전이되어서 그래서 모두가 지금은 안 되지만 또 나중에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지금은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십니다. 모든 책임을 교육감님께서 지시면 이현우 국장님을 안 버리시고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의 하셔야죠. 보조기관이 가지는 책임은 교육감만큼은 책임은 없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넘어가도록 교육감이십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의원님,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과 우리 5만 명의 교육 가족들이 다 그럼 제가 듣고 왜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는지 그 부분 표현에 지금 있어서는 바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지난해부터 무상급식 관련해서 집회 현장 다니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출장 많이 다니셨죠.
어디를 다닌다고 말? 현장에 출장 많이 다니셨죠? 예, 예, 많이 다녔습니다. 혹시나 저 교육감님 그 관용 차량 넘버 아십니까? 제 차량 번호를 외우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면 그 관용 차량 교육감님께서 타시는 차량의 유류비도 모르시겠네요. 얼마나 나오는지. 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그럼 제가 대신 그 읽어드릴까요? 교육감님의 그 관용 차량 차 넘버가 31루에 5958이네요. 그런데 4월달 유류비가 얼마인지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차량 구입 가격이 4,600만 원이네요. 저 교육감님 차. 4월달 이제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달 유류비가 5억 9천만 원으로 한 달 기름값이 차량 구입 가격의 13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차는 4,600만 원에 샀는데 4월달 한 달만 유류비가 5억 9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4월달부터 5, 6월달 그러니까 2개월을 그대로 지금 한결같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의 실수로 자료 제출이 아닙니다. 자료 제출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이 사전 정보 공표 목록이라고 하는 도민이 다 보는 그 홈페이지 목록입니다. 제가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을 왜 드리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담당 공무원의 실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실수면은 그것을 한 번 올리면은 확인도 안 해보고 검토도 안 해봅니까?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정신줄을 놓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아이 교육감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게 한 번만 됐으면 그거는 실수입니다. 지난번에 1000단위를 원 단위로 계산을 잘못해서 일선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했으면은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는 실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기 차원에서 교육감님, 예, 우리 산수 공부 한번 해볼까요? 단위 잘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단위 잘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161억 빼기 44억 하면 얼마 나옵니까? 얼마입니까? 117억입니다. 예, 117억 맞습니다. 네. 지난 그 5월 7일 도의회 중재안을 거부하시면서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대해 교육청이 기존에 확보한 식품비 481억 원에다가 추가 지원 161억을 추가해서 확보하겠다고 그래서 643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의하면 무상급식 예산은 불과 44억만 정액한 526억에 불과합니다. 왜 당초 예산과 다르게 161억을 정액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말했을 때 그 161억 원은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를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살을 깎는 각오로 그 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합의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고 끝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의 다시 새롭게 한 판단에서 그 금액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면 불급한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무상급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우리 그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도록 하고 체크해 보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책에 보면 책에 언어 유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금 책을 설명드린 것을 가지고 언어 유희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언어 유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교육감님 말씀을 지금 계속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연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그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들 노동조합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주요 사업 조서를 읽어보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저희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주요 사업 조서에 있는 정감 자료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공동사무실 또는 유휴 교육시설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각 노조별 구성원 및 추구 노선이 상이하므로 노조별 상근 근로자 및 조합원의 규모에 맞는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세계 노동조합에서 공동사무실 또는 유휴 교육시설 사용을 교육청에서 잘만 협의했으면 예산을 더 이상 편성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도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저희들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중에 일부를 사용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간들이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만큼이 이르지 못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도 그 노조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 설득이 가능하면 우리 유휴시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그 노력이라는 점 맞습니다. 이번에 그 교육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핵심 사업 위주로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네. 그렇다면 박종훈 교육감을 지지했던 세계 노동조합에 대해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무실 직기를 제공하는 것이 심각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편성해야 할 그런 핵심 사업입니까? 또 우리가 존중하고 같이 나아가야 할 기관으로서의 두 수레바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1억 6천이 사무실 임대료로 해서 나가는 그 1억 6천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우리 예산은 저희들도 예산의 그 어려움은 알지만 그 정도 예산은 투입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어쨌든 교육청 예산이 교육감님의 쌈짓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점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엄격한 심의와 검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지원단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을 향해 맹공격을 하던 이성애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이번 임시회 역시 이 의원의 도정질문 상대는 오로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었고 이번 역시 이 의원의 막말은 계속됐습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중요 문제를 콕 집어가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청을 대표하는 교육감에게 막말을 내뱉고 무시하는 것을 일삼는 의원에게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